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께 배우기 원래 이제 주말이 올라가는데 오늘 좀 이제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워낙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증권사라든가 건설사 이게 이제 그 뭐 주말에도 그렇지만 지금 뭐 계속 이슈들이 좀 있었고 요새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되고 오늘은 좀 진정은 됐지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울 이유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이제 강원도지사가 쏘올린 작은 공인데 아무튼 이제 레고랜드부터 촉발이 됐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절해 버린 거죠. 이제 돈을 원래 갚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근데 그걸 거절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 이게 레고랜드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애들 참 천진난만하게 노는 이게 뭐라고 참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애들은 노는 데인데 이게 참 부동산 금융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레고랜드가 어쨌든 이제 뭐 레고랜드 자체가 뭐 부도 났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레고랜드를 했던 시행사 있죠. 시행사가 부도난 거죠. 예. 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겠네요. 예. 시행사가 예. 부도가 어쨌든 났고, 예. 그러니까 레고랜드 문제 없어요. 레고랜드는 지금 뭐 가셔서 뭐 노셔도 되고,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레고랜드의 시행사가 지금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ABCP 금리가 뭐 3배 껑충 뛰었다. 레고랜드발 채권 신약 패닉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보이시겠지만 좀 더 키워서 그냥 디테일하게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냐면 부동산을 이제 개발을 할 때 뭐 일반적인 뭐 집 한 채 지을 때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자금 조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짓는다고 돈을 회수를 못 하죠. 공사가 끝나야 회수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재개발할 때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제 나중에 돈을 갚는 거죠. 분양 대금 받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뭐 돈이 많아서 뭐 내가 굳이 자금을 안 빌려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PF를 이용합니다. 이제 PF라는 거는 부동산 대출이라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금융인데 강원 중도 개발 공사가 이제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 최문순 전 도지사죠. 이제 그분이 있을 때 이 레고랜드를 이제 추진을 했고 강원 중도 개발 공사가 이제 요거를 맡아서 이제 강원도가 지분을 44% 갖고 있는 회사예요. 강원도 소유의 회사고 강원도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 정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최고입니다. 여기가 뭐 부도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4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레고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건설사도 끌어들여야 되고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I1 제1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법인이라 그래요. SPC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런 회사 원래 만들어 놓습니다. 이 회사가 주체가 돼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채권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그 채권 발행의 이제 주체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2,050억짜리 채권을 이렇게 발행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ABCP라 그래요. 자산 유동화 기업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화해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 있죠,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대출 채권이든 이런 것들을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매겨요. 당연히 강원도가 이 지급보증을 쓰니까 신용도가 높게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발행한 주체가 누구냐면 반드시 이제 금융기관이 끼거든요. BNK 투자증권이 발행기관이 돼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걸 만드는데 2,050억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뭘 믿고 이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채권을 사는 거는 그 채권의 가치가 뭐 내가 돈을 안 떼먹거나 이제 담보물이 확실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담보물이 확실하지 않은 게 레고랜드가 건설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지급보증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뭐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레고랜드는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잘못되면 내가 갚아줄게. 강원도가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떼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국가가 떼어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증권사들이 요 ABCP를 이제 삽니다. 채권을 이렇게 금액별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쓴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서 국감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부터 10개 증권사랑 1개 자산운용사, 유한타증권 잘못 써. 요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각각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발행은 BNK가 했고, BNK는 이제 이러면서 중간에 수수료 같은 걸 주최하겠죠. 그래서 이 2,050억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레고랜드로. 보이시죠? 이 2,050억이 레고랜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 구조예요. 누가 봐도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여기 적어놨지만 아무튼 부동산 등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방법 중에 하나고, ABCP는 이제 이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마디로 뭐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어음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기업 어음이다 보니까 단기물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만기가 돌아오는데, 근데 이건 알아보니까 1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인가 9월에 발행을 했고 이번 9월에 만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돈을 안 갚았어요. 만기일에. 강원준도 개발공사가 시행사죠. 이게 돌아오면은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통은요 돈을 안 갚으면 차환을 해요. 차환이 뭐냐면 그 만기를 연장합니다. 1년 더 연장하든가 뭐 3개월 연장하든가. 원래는 부동산이 이제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려요. 3개월에 한 번씩. 원래 PF는 제가 알기로도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차환이라고 그러죠. 차환이 뭐냐면 이제 계속 만기를 연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빌렸는데 1년이 지나서 보통 신용대출 1년 해도 계속 만기 연장하는 경우 많죠. 그거 똑같아. 그걸 이제 여기서 차환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강원도가 이제 다들 놀란 거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차환이 안 되고요. 근데 돈이 없죠. 못 갚아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진태 그 강원도 지사, 지금 지사죠. 지사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못 갚는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저렇게 안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못 갚을 정도면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 하는 지급보증선, 건설사, 증권사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자금 현상이 발생해요. 차환을 해. 제가 아까 말씀했죠. 차환이 뭐죠?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갚아야 돼요. 이 만기 연장이 돼요.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도납니다. 금융사가 야 너 그냥 갚어 지금. 나 만기 연장 안 해줄래. 3개월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연장해줬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떼먹겠다.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BNK 투자증권이 자기가 다 돌려줘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BNK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못 주는 거죠. 원래는 만기에 계속 연장해야 되는데 결론은 안 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내년 1월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락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촉발됨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날면 태풍이 불죠.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의 날개짓이 강원도가 대출 상환 거절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수의 PF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차환을 안 해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이번에 차환 대출 차환 이거 8,250억입니다. 차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둔촌주공도 이제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천억을 이제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1,250억을 더해서 발행을 했어요. 투자자가 없어요. 안 사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대신 갚기로 했어요. 일단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둔촌주공은 되게 알짜 사업을 알고 있어요. 이런 데마저도 이 상황이 발생.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우석건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1차 부도 났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롯데건설이 갑자기 유상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 모든 건 사실 이제 금리 때문이죠. 사실 가장 큰 건 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이런 강원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선 야 부채가 많은 건 위험하다. 투자 안 하겠다.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부산교통공사 얼마나 우량해요. AA 등급, 트리플 A. 채권이 안 됐어요. 매각이 잘. 발행 포기. LG 플러스 회사채도 매각이 안 됐어요.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해요.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은행도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시장이 돈이 말라버려서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3프로에서 이제 정프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증권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걸 왜 정부가 돈을 대서 갚아줘야 되냐. 물론 그것도 잘못된 말은 아닌데 이게 저기서 연결고리가 있게 돼서 한두 군데 증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피해가 다 같이 가요. 여러분한테도 직접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엄청 튀어오르고요. 시중금리가 튀어올라요.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국가 전체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뭐 증권사에 돈을 지원해서 그 증권사를 뭐 이렇게 그 증권사가 이쁘니까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리고 그 돈은 갚아야 돼요. 증권사가. 공짜 아닙니다. 당연히 갚아야죠.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갚아야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우량한 이제 아직은 우량한 회사채만 사주기로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우량하지 않은 것도 사주겠죠. 요런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롯데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게 왜 롯데건설이 지난주에 난리가 났냐면요. 이게 한국신용평가에서 이제 발행한 자료인데 그 건설사 이제 PF 우발 채무 현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롯데건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거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태형건설. 그래서 막 일부 건설 증권사 막 부도설 돌았다 그랬잖아요. 요거 때문이죠. 태형건설 또 되게 우량하다고 생각했는데 PF가 3조가 넘고 현대건설은 덩치가 크니까 버티겠지만 2조 GS건설, 포스코건설, 금호, KCC 여기 DLNC는 없죠. DLNC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올랐죠. DLNC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사태에서 제일 안전한 기업 중에 하나죠. 현금도 많고. 근데 아무튼 롯데건설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급해진 거예요. 여기 이제 한국신용평가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따온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롯데건설이 그래서 지금 유증을 했어요. 롯데케미칼로부터 비상장 회사니까 2천억.
여기 이것도 모자라서 돈을 5천억을 또 빌립니다. 롯데케미칼한테. 롯데케미칼 주가 그래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자회사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한신평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롯데건설이 채무인수, 자금보충, 약정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요게 6.7조 정도 된대요, 총.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 3.1조가 만기가 돌아와요. 이거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갚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차환을 하면 돼요. 돌리면 돼요, 계속. 만기 연장. 근데 만약에요, 정부가 이거 개입을 안 하고 신용경색이 확산되죠.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게 이제 우려돼서 돈을 이제 갚기 위해서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0월 21일, 31일이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게 이때 1.4조 만기 돌아가고요. 11월에 1.4조. 이게 차환이 안 되고 갚아야 된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저걸 갚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신평에선 자체 현금도 한 7천억이 있고 이번에 유증도 하고 또 5천억도 조달했고, 예,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좀 지원책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유동성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은행권에서 또 차입을 해주면 은행에서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롯데건설은 특히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런 채무가. 근데 다만 롯데건설이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지급 보정한 거죠. 야, 이거 잘못되면 내가 갚겠다. 강원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비중이 좀 높아요. 수도권은 사업성이 좀 양호하니까 그래서 조금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이 PF 이제 관련된 이제 대출인데 서울 쪽이 제일 많죠. 경기, 인천, 수도권, 부산, 광주 이런 쪽은 이제 비교적 큰 도시니까. 예. 제일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던 게 여기 뭐 대구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비중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부도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뭐 부도설 돌았다고 여의도 증권가에 찌라시 퍼졌죠. 예. 롯데케미칼 기업 어음도 소화가 안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표 때문에.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이 폭락한 거예요, 그날. 이게 증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 대출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전체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다 부실화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게 다 부실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 보면요, 이렇게 부동산 비중 높은 회사들이요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메리츠, 다올, 그죠, 하이 좋았어요, 실제. 근데 지금 부메랑이 된 거죠. 여기 삼성이 대형사 중에 61%, 메리츠가 88%, 교보가 좀 중형사인데 67%, 하이가 86% 굉장히 많죠. 예, 메리츠 하이가 굉장히 많고 현대차 증권도 79%가 이제 부동산에 노출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이 소형사인데 85%. 저희 회사는 좀 낮은 편이에요. 35%. 부국 SK. 신영이 제일 낮습니다. 신영은 16%밖에 안 돼요.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가 제일 낮아요. 아마 미래는 해외 쪽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 쪽은 되게 낮은 편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비중 높은 기업들이 막 이상한 루머 막 돌고 막 이래가지고 폭락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노출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 불안에 이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다. 이제 요게 나온 겁니다. 예. 회사채 이제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시름 좀 놓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강원도가 쏘올린 작은 공인데 그게 사실은 뭐 2천억이면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강원도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지급을 안 해버린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금융은 신뢰예요. 저그마한 신뢰가 저렇게 무너져 버리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경제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신용사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는 거죠? 내가 갚을 거를 내가 신용카드를 내요.
그럼 신용카드 회사는 내가 돈을 갚을 걸 알고 신용카드 발급해 준 거고 나는 외상으로 결제를 합니다. 외상거래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죠? 다 외상거래 하잖아요. 그게 신용이죠. 이 사람은 갚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안 갚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확산되면 신용은 없어지는 거죠. 신용카드 못 쓰는 거고 현금만 써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파장 효과가 컸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진 하나의 사태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많은 기업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단단하죠. 왜? 현금이 12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도 오히려 편한 거죠. 지금 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별로 없으니까 손해는 보더라도. 근데 너무 부채가 많은 기업에 내가 물려 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너무 빨리 꺾여서 그래요.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 괜찮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빠질 수는 있어요. 뭐 가격이란 건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어요. 주식 불패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자산도 불패는 없어요. 사이클은 있어요.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집니다. 옛날에 10년 전에도 그 저축은행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동산 시장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영원할 거라는 거 상승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부동산도 안 좋은 사이클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동산 자산을 잘 투자하신 분들이 부자가 된 거고 너무 오를 때 또 사신 분들은 고생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레버리지가 너무 크죠. 저는 부동산 잘 모르지만 레버리지가 엄청 하잖아요. 이 전세 끼고 사면 갭 투자하면 거의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주식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예, 작년에 그런 게 너무 많았죠. 영끌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이제 냉각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잘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정부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경착륙하게 되면 이건 뭐 부동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도 안 좋아져요. 예, 경제 전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요 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요,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 금리가 좀 완만해지길 좀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국 연준이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연준이 너무 세게 이렇게 금리 밟다 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좀 일요일 날 좀 한번 요 내용을 좀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 함께 배우기 좀 요거는 임시로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요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